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문민경, 구보경입니다. 11월 14일은 세계 당뇨병의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당뇨병연맹 IDF와 세계보건기구 WHO는 당뇨병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매년 11월 14일을 세계 당뇨병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뇨병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30세 이상에서는 7명 중에 1명, 65세 이상에서는 10명 중에 3명이 당뇨병 환자입니다. 당뇨병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건강에 위해가 되는 질병이긴 하지만 잘 관리만 하신다면 당뇨병이 있어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는 사실은 진료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를 못다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민경 교수님을 모시고 환자분들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당뇨병은 혈당이 정상보다 높아지는 질병이기 때문에 당뇨병을 이해하려면 정상 혈당이 얼마인지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정상 혈당 기준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혈당은 음식 섭취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8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의 혈당을 우리가 공복 혈당이라고 부르고 그 혈당의 기준은 100mg/dL 미만이 정상입니다. 식후 2시간 혈당도 음식물을 무엇을 섭취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75g 포도당 용액을 섭취하고 2시간 후에 혈당이 140 미만이면 우리가 정상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높아지면서 어떤 시점 이후로 당뇨병 관련 합병증이 급격히 증가하는 그 시점에 혈당을 가지고 당뇨병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126을 넘어가면서부터 식후 혈당의 경우에는 식후 혈당이 200을 넘어가면서부터 당뇨병과 관련된 합병증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당화혈색소 6.5% 이상도 당뇨병 진단 기준에 들어갑니다. 어느 것이라도 2번 이상 진단 기준을 넘어가면 당뇨병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뇨병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갈증, 다음 당뇨,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증상인데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느끼시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증상이 없으시고 혈당이 250 이상 300, 400 이렇게 아주 높아질 때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당뇨병 환자들은 증상이 없고 불편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별로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없는 정도의 심하지 않은 고혈당에서도 당뇨병 관련 합병증은 여전히 발생하기 때문에 당뇨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당뇨병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혈당을 낮추면 좋을까요? 정상까지 낮추면 될까요? 혈당 관리에 굉장히 소홀한 환자분이 있는가 하면 또 너무 철저하게 하시느라고 스트레스를 받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혈당 조절의 목표는 식전 혈당은 130 미만, 그리고 식후 혈당은 180 미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전과 식후 혈당은 날마다 그리고 무엇을 드셨는지에 따라서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이 수치만 가지고는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라는 지표를 사용하게 되지요. 최근에는 많은 환자분들이 이미 당화혈색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오랫동안 당뇨병이 있었던 분들도 당화혈색소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몸의 적혈구의 일부에 혈당이 높게 되면 변형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당화혈색소라고 하는데 혈당이 높을수록 점점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적혈구 수명이 3개월이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를 측정을 하면 3개월의 평균 혈당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식사와 관계없이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하고 유용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당화혈색소의 조절 목표를 6.5% 미만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혈당 조절의 목표는 각 환자의 신체적 건강 상태, 사회적 여건, 정신적 건강 상태, 그리고 동반된 질환, 저혈당이 얼마나 오는지에 따라서 개별화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혈당 조절의 목표는
진료실에서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혈당 관리 외에도 당뇨병의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당뇨병의 합병증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망막, 신경, 신장을 침범하는 미세혈관 합병증과 심근경색증,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합병증이 있습니다. 미세혈관 합병증의 경우에는 혈당 조절과 혈압 조절이 아주 중요하고요. 심혈관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혈당 조절 이외에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잘 조절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압 조절은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 140 미만, 이완기 혈압 85 미만을 추천하고 있고, 심혈관 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는 보다 낮은 혈압 조절 목표 130에 80 미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의 경우에는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아주 중요한데요. LDL 콜레스테롤 조절 목표는 100mg/dL 미만으로 조절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역시 심혈관 질환이 있어서 심혈관 질환이 다시 발생할 위험이 높은 사람은 70 미만으로 조절하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당뇨병은 아직 완치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혈당과 혈압, 콜레스테롤을 잘 조절함으로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오랫도록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